동두천 미군기지 캠프 KC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캠프 KC에서 주둔 중인 장병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평택 미군기지 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이 부대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와 국가보훈처, 연천군은 국립연천현충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오는 2025년까지 연천군 대광리 일대에 5만 개 봉안시설 규모로 건립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30일 연천 신병교육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최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천군 신병교육대에서도 이날 훈련병 1명이 추가돼 이 부대의 누적 확진자는 71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된 훈련병은 신교대에서 확진자 발생 직후 받은 첫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예방적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천 신교대에서는 첫 전수검사 대상인 860여 명과 최근 입영한 훈련병 29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다 나왔지만 처음에는 음성으로 나왔다가 재검사에서 확진된 병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두천 미군기지 캠프 KC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캠프 KC에서 주둔 중인 장병 1명이 지난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평택 미군기지 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은 이 장병이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건 지난달 7일 이후 50여일 만입니다. 주한 미군은 지난 21일부터 2주간 소속 장병들에게 수도권 지역의 이동을 자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보건소 소속 방역소독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양주에 거주하며 앞서 확진된 지인 B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7일 진단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보건소 소속 방역소독원은 A씨를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동료 10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정부 보건소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명 추가돼 30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7,277명이 됐습니다. 11월 25일부터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던 경기도 내 확진자 수는 최근 두 자릿수로 떨어졌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의 69명, 해외 유입이 8명이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15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내 치료병원 병상 가동률은 74.1%,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9.2%로 전날보다 상승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달 30일까지 내렸던 관내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시한은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관내 노래방 251곳으로 이 기간 동안 노래방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노래방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확진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로 지난 24일부터 노래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되는데요.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민주당에 호소했습니다. 내년 1월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주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으로
1.8배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가계 소비 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지금 시기는 가계 지원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 내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차와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도는 5등급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LPG 1톤 트럭으로 교체할 때 최대 61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 수소차를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에 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 농가에 폐업 지원금 477억 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에서 9월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 농가 가운데 현장 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입니다. 해당 농가는 출하 마리수와 3년 평균 순수익 등을 기준으로 폐업 보상받게 됩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의 분뇨 제거와 세척 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해 12월부터 폐업 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국과 한약방 등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 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 광고 위반 2건 등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한약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경기도와 국가보훈처, 연천군은 지난 27일 국립연천현충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 국립현충원인 연천현충원은 오는 2025년까지 연천군 대광리 일대 93만 제곱미터의 5만 개 봉안시설 규모로 건립됩니다. 지난 29일 낮 1시 반쯤 포천시 군내면 비닐봉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을 태운 뒤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 훼손 실태가 드러나 걱정을 키웠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동철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원 김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없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 제44호 비평리 석조 열애 입상을 비롯해서 문화재가 753건이 있어요. 네, 문화재 손상 시에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끝나는 경향이 있어서 자세한 훼손 경위와 보수를 기존 보존토로 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죠.
그러한 뜻에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진행된 11개 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원께서 한국도자재단과 관련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또 청년 공예가 상생 방안을 제시해 이목이 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이 한국도자재단은 해외에 한국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개척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청년 도예가들의 창업을 위해 31개 시군의 재래시장을 이용한 창업을 유도하여 도민들이 도자기를 쉽게 접하고 청년 도예가들이 경기도 각지에서 예술적 가치와 창업을 통해 판로를 열어주는데 목적이 있어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이 청년 공예가들은 위축된 재래시장에 생기를 더하겠고 도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문화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돼서 그야말로 일거양득 그 이상의 가치가 있겠는데요.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조례안도 발의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경기도청과 도의회 그 밖에 또 산하기관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미술품들이 대부분 임대연식으로 전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직접 구매를 통해서 일정 기간 전시하였다가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도민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미술인들의 판로에도 도움이 되고 경기 도민들도 미술품을 가정이나 직장에 쉽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경기 북부 도민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투자도 촉구를 하셨는데요. 북부 지역의 문화체육시설 결핍에 대해서 경기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후반기 문체위로 가보니까 남부에 비해서 문화체육, 관광 모든 분야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남부에는 20년간 화성에 경기도 사격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 북부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에도 민간 사격장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질의를 했고요. 남부에 또 3개의 논볼장이 있는 반면 북부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북부 도민들을 위해 문화체육, 관광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설 투자에 대해 목소리를 계속 높일 생각입니다. 네, 북부 문화체육관광의 많은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철 의원이었습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동두천과 연천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 의료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양주와 연천은 의료시설 부족과 전문의 확보 부족으로 의료 공백과 재정 부담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지만 의료기관 부족에 따른 응급실 운영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과 연천은 접경지역과 미군부대 주둔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 의료 지원 사업을 공모해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홍철과 조원희 등 스포츠 스타가 경기도 내 학교 운동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 진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30일까지 하루 2명씩 12개 종목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강의에서는 강사들의 경험과 함께 학교 운동부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이 제시됩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한 달간 다시 보기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나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